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먼저 저희가 새로운 영상의 업로드가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제 제가 변명을 하면 그동안 제가 이렇게 이사도 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영상 촬영이 조금 많이 늦어졌어요. 업로드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드디어 대통령 선거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편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선 그리고 전당대회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사실 굉장히 오래전의 영상이라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못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밑에 이제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이 영상을 이제 보시기 전에 앞서서 그 두 편의 영상을 먼저 보신다면 훨씬 오늘 그리고 이 미국 대선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이제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경선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각각의 정당에서 후보를 최종적으로 선출을 해요. 그래서 이번 2020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쵸? 아직 새로운 정권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이제 현직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 가운데서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그리고 이들을 대통령을 뽑는 날, 이 선거일은 과연 언제일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날, 선거일은 사실 실제적으로 대통령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날이 아니고 사실은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공식적으로 이 선거가 이루어지는 해에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이에요.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해에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 그래서 이번 2020년 선거는 바로 2020년 11월 3일에 치러졌었죠.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듯이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간접 선거 방식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 모두 투표를 해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선출해줄 선거인단을 미국의 시민들이 11월 3일에 뽑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선거인단은 몇 명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선거인단의 총 인원수는 538명이에요. 이 숫자는 상원의 100명과 하원 의원 435명을 합친 숫자에 둘이 더하면 지금 현재 535명이잖아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특별구역인 이 워싱턴 DC에 이제 3명이 배정돼서 이 워싱턴 DC에서의 3명을 추가해서 총 합친 수, 즉 53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각 주별로 할당된 선거인단의 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 바로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거인단이 분배가 되어 있어요. 하원 의원 역시도 하원 의원인 435명 역시도 사실은 인구수에 비례한 숫자죠. 상원 100명은
인구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한 주당 2명씩 배정이 돼요. 그래서 미국은 50개의 주이기 때문에 2명씩 배정해서 상원 의원은 총 100명인 것이고 하원 의원은 이제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이 선거인단의 수 역시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배가 되어 있어요. 이 선거인단의 최소 인원은 3명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3명 이상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라든지 몬테나, 와이오밍 같은 주들, 뭐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뭐 이런 주들은 최소 인원인 3명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선거인단이 많이 배정된, 그러니까 많은 수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주는 어디일까요? 앞서서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인구수에 비례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주는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총 55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538명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대선에서 어느 정도의 선거인단의 수를 확보해야만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숫자를 매직 넘버라고 불러요. 이 매직 넘버를 넘겨야지만 비로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숫자는 270명입니다. 즉, 이 총선거인단의 과반인 이 매직 넘버, 즉 270명을 넘었을 때 비로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구나, 확정이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점, 이 미국의 최종 대통령 선출, 이 투표 과정 역시 경선과 마찬가지로 승자 독식 방식을 취한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 주에서 하나의 당이 과반 이상의 표를 얻게 되면 그 주의 선거인단의 모든 표를 다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과반 이상이 민주당 후보를, 그러니까 민주당을 뽑았어요. 그럼 민주당에는 아까 선거인단이 몇 명이 배정이 되어 있었죠? 55명이 배정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 민주당이 이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 수인 55표를 모두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55표를 나눠 갖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더 많이 득표한 사람, 즉 둘 중에 이긴 사람이 이 캘리포니아의 55표를 모두 다 가져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2016년의 대선에서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총 득표수에서는 힐러리에 뒤졌지만 결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죠. 총 득표수, 시민들의 총 득표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의 수를 확보하느냐가 미국 대선에서는 중요한 키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시민들,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각 정당은 선거인단들을 확보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 선거인단들이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에 투표를 해요. 그게 이제 올해는 12월 14일이었고요. 근데 사실 이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하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선거인단들은 자신들의 그 주의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11월 3일의 투표 결과가 최종 결과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과정은 11월 3일에 시민들이 선거인단을 선출을 해요. 그리고 그 선거인단들이 12월 14일에 최종 투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속해 있는 주의 시민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월 3일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다, 누가 되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020년 미국의 대선의 결과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죠. 이 선출 과정에서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우편 투표라든지 굉장히 또 여러 경합주들이 있었고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미국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이 1월 7일인데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7일인데 어제인 2021년 1월 6일에 원래 이제 미국 의회에서 존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위자들이 그러한 결과에 불복종하면서 미국 의회를 점령하고 그리고 여러 폭력 사태들이 발생하고 심지어 이제 경찰의 총에 맞아서 이제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례없는 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폭력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민주주의적인 방식이 아니잖아요. 민주적인 방식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또 많은 미국인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또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미국 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조 바이든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뒤인 1월 20일에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1월 2일 취임식 이후에는 새로운 정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2020년 대선은 정말 끝까지 참 많은 사건과 사고들과 이슈들을 불러일으켰던 정말 그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대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은 복잡하게 대선을 할까? 우리처럼 간단하게 직접 투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시민들 모두가 한 표를 행사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복잡하게 선거를 치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미국의 연방제적인 성격 때문이에요. 각 주에서는 각 주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 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에서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은 이 선거인단의 구성에서도 사실 드러나 있어요. 선거인단은 앞서도 이제 제가 얘기를 했듯이 상원과 하원 의원 수를 합친 것이고, 그리고 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구성 자체도 이런 미국의 연방제적인 성격이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배분을 하고 구성을 하지? 이러한 인원의 구성, 그러니까 이렇게 하원 의원을 구성하고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이 기원은 바로 미국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이 건국이 되고 의회를 구성할 때 사실 굉장히 많은 논쟁이 벌어졌어요. 의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그래서 나온 답이 이 지금 현재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고정된 수를 가지고 있는 상원의원, 그리고 인구수에 비례하는 하원의원, 이 방식을 선택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이 방식을 선택했을까?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 지금처럼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의원 수를 정하고 선거인단을 정하면 그러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인구수가 많은 주가 유리하겠죠. 대통령 후보들은 인구수가 많은 주에 맞는 정책들을 쏟아낼 것이고 또 그들에게 집중하겠죠.
그럼 당연히 인구수가 적은 주는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럼 무조건 일괄적으로 동일한 수를 배정하면 되지. 그럼 여기엔 또 누가 불만을 갖겠어요? 당연히 인구수가 많은 주에서는 불만이 생기겠죠. 우리 주는 인구수가 훨씬 많고 우리 주는 이렇게 덩치가 큰데 어떻게 모든 주를 다 똑같이 해? 그럼 우리가 너무 불리하지 않아? 라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각 주들의 입장을 조금 형평성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방식이 상원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인원수를 배정하고 하원은 인구수에 맞게 인원을 배정한다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선거인단에서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됐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제 두 번째 이유, 그 이유는 미국이 이제 건국이 됐을 당시에는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권자들이 이 후보들을 자세히 알고 결정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이 후보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이 선거인단들을 구성해서 그들이 좋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끔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인단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선거인단의 수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게 된 것이죠. 조금 이제 이 미국의 복잡한 선거 방식이, 투표 방식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네, 어쨌든 이러한 일련의 대선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이제 대통령의 취임식이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드디어 이제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는 것이죠. 올해는 앞서서도 언급을 제가 했듯이 1월 20일에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2020년 대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 대선 정말 최종 마지막인 취임식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면 이 미국이 또 어떻게 변할지 또 이에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어떤 외교 관계가 형성이 될지 우리가 한번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